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와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그러니까 모레가 될 텐데요.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표결에 참여할지 여부는 협의를 통해서 당일 오전 한 11시경에 결정할 예정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은 내란 중요 임무에 가담한 의원들이 더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또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체포 동의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해야 옳으냐, 뭐 틀린 이런 건데 당내 기류는 표결하에 불참하자는 거부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표결 불참이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이 안건은 일반 안건이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과반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100% 본회의 통과예요. 통과. 네. 통과가 예정돼 있고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저는 반대표를 던져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지금 의석 분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7석, 민주당이 아마 170석이 안 될 텐데 범여권,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뭐 조국혁신당에 포함하면 제 기억이 맞다면 184석이에요. 184석. 네. 추경호 체포동의안은 표결하는 순간 바로 가결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들어갈 이유가 저는 적용으로도 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본들 의미 없는 그런 행위가 된다.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당의 계산법인데 이게 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언제 넘어온 것 같아요? 검찰이 청구한 게 지난달 3일이에요. 지난달 3일. 네. 3일이고 국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 게 5일이에요. 5일. 지난달 5일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국회에 보고된 지 72시간 내에 표결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상식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오늘 27일로 모레로 딱 일정을 잡아놨어요. 왜? 자, 27일 날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그 다음에 얼마 걸리겠어요? 통과된다면 어떻게,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법원은 바로 넘어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3, 4일 걸린다.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적어도 민주당의 계산법은 12월 2일 또는 3일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선 피해자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맞춰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정치 계략적 요소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런 거다. 따라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이른바 영장 전담검사 앞에서 추경호 의원이 가서 소명하고 영장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 기각이에요. 비상계엄 작년 12월 3일에 좀 일정을 맞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12월 3일 딱 일주일 될 걸 계산해서 역산해서 의사 일정을 27일로 맞췄다. 제가 왜 추경호 의원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보는 이유는 결국 이 영장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표결 방해한다. 표결 방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장소를 이리저리 옮김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취지인데 방해당했다. 내가 방해받았다. 추경호 의원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갔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국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때는 아시는 대로 그날 저도 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국회가 봉쇄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유동적인 상황에서 나름 추경호 의원 입장에서는 당사로 모여라 그랬다. 당사는 못 모임 뭐 국회로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여져 불과해요. 지금까지 드러난 언론 보도나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자, 국회에서는 본회의장에 통과되더라도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기각으로 보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래 보죠.
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특검이 뭔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이 27일 오전 11시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양당이 논의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맞대응에 나섰는데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필리버스터를 이런 식으로 무력화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놀라운 발상인데 제가 민주당에 대한 법안 안 봤어요. 그럴 때는 자 사회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 국회 본회의장 사회는 누가 보죠? 우원식 부의장, 우원식 네, 의장, 네. 이하경 주호영 부의장이 네. 봐야 돼요. 의장 단위. 그런데 이 민주당에 대한 법안은 누구나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원식 의장이 신성모 의원 당신이 와서 정보위원장이 와서 사회 보세요.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안 보겠다 하니까 우회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방법 중에 또는 그다음에 재석 의원이 6분이 5분의 1. 5분에 60명이 앉아 있어야 돼요. 60명이. 왜? 새벽에 별로 없으니까. 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그만두게 할 수 있다. 60명이 안 되면 자, 수도. 지금은 어떻게 되죠? 24시간이에요. 24시간. 자, 의석에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그 3분의 100명이 요청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 지난 다음에 3분의 2가 요청하면은 종료되는 게 현행 시스템인데 이것도 못 참아서 60명이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의장이 사회자가 필리버스터 종료를 선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종료된 지 12시간 안에 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법안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필리버스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16년도에 19대 때 그때 테러 방지법인가? 은수미 의원이라고 있어요. 여자 의원. 성남시장. 성남시장 회장. 근데 네. 그분이 10시간 해가지고 여거리 탄생했다 난리가 났어. 그 다음날 예. 현재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 의원 시절에 12시간 했어. 12시간 예. 필리버스터를. 네. 점점 기록이 깨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15시간 나왔는데 네. 이렇다면 이게 필리버스터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의 최종 권한인데 이거까지 무력화시키겠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헌정하면 다 깨져요. 이거. 예, 이건 나와. 필리버스터를 두고 모레 네. 본회의에서는 좀 어떤 양상으로 이제 표출이 될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에 나섰는데 결국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비상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 우선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지점은 좀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국정조사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뭐냐. 적어도 공공이익, 다시 말하면 성남시, 바꾸고 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야 할 개발일 7,800억 원이 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인데 이걸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환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대체 그러면 이런 게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주장해요. 근데 요체는 뭐냐? 민주당의 주장은 대장동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타겟이 당시 검사들 향하는 검사들. 우리는 그게 아니죠. 보면은 과연 왜 이렇게 수사는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마지막까지 왜 이렇게 돼서 항소 포기했냐까지를 보는 거든.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법사에서 하자. 우리 국민의힘은 별도 국정조사 특위를 만들자는 주장을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는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법사에서 하자는 주장. 네. 그러나 저는 우리 당 지도부도 잘 판단해서 법사에서라도 나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시간이 걸리도 정말 이런 게 국회의 국정조사 사안이에요, 사안. 예. 뭐랄까 대장동 불법이 환수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와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진짜 안 되면 특검이라도 국정조사를 해보고 안 되면 남는 미진한 부분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정말 알아봐야 할 사안이 바로 대장동 사건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사법행정 정상화를 내걸고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 안에 전관예우 근절 그리고 비리법관 징계 실질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오늘 발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 그만두고 나서 대법원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자. 괜찮아요. 3년이든 6년이든 저는 뭐 찬성하는 건데 오히려 그 안에서 발표 안 된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대법원 지금 판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죠? 법원 행정처안에 인사심의관 3명의 아주 엘리트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력을 보고 판사의 소송 재판 기록 보고 순위를 매겨서 그대로 대법원장한테 가져가면 대법원장이 사인하는 형태로 해서 법관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면 이것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인사 권한을.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권을 아예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산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법원이 고고한 인격체들의 집합체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질서는 필요했고 그것을 담지하는 집단이 법원 행정처인데 완전히 법원 행정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대법관이 왜 그냥 14명 중에 한 분일 뿐이지 chief of justice, 법원의 왕으로서 법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영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발상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 불만이다라는 여당의 인식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저는 뭐 몇 가지는 괜찮은데 발상 자체가 동기 자체가 저는 불순하다고 봐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이제 재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면 바로 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당연히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1심은 그대로 받고 2심부터 재판을 하면 위헌 그 소지는 넘길 수 있다. 위헌 여부는 이제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반대 입장인지 좀 정리하면서 들어볼까요? 원래 법안을 보니까 민주당 1심도 2심도 다 내란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내겠다. 뭐 고등법원에 만들겠다는 취지던데 네. 1심으로 가면 실익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지기현 판사가 마음에 안 들든 이진관 부장이 마음에 들든 간에 이렇게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순간 윤석열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16일이면 나와요. 재판을 중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특별재판부를 만들려면 현행 재판부는 재판을 중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실익이 없으니까 고등법원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12월 3일 이후에 국회는 국회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공수로 싸움이 있었지만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전직 대통령이 처벌받고 감옥에 있는데 내란 재판부가 왜 또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고. 결국은 지기현 판사, 조희대 원장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름이 뭐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입맛이 안 맞는 판사를 그냥 배제하겠다. 우리 입맛에 맞는 판사로 바꾸겠다는 것 이상 이하다. 아까 서영교 의원이 네. 지기현 판사를 꽂았다 그러고 재판에. 그 굉장히 법사위원을 알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전자배당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이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떠밀려서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 재판 스타일이 어떤지 저도 유튜브를 봤지만 웃기는 대목이 있지만 적어도 지기현이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고등 부분은 우리 딱 특별검찰도 만들고 특검도 됐고 고등 부분에서도 별도의 패스를 통해서 만들겠다. 우리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굉장히 조급한 것이에요. 왜? 지금 봐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나요? 지기현 부장의 태도 외에는, 말투 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급한 거라고, 민주당이. 네. 네. 재판 지연도 사실 지금 그런 일정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기현 부장하고 제가 왜 부장 판사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많이 보니까 네. 이모 부장이 있고 지모 부장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모 부장 쪽에는 아마
그 한덕수 이런 분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 같고 지기현 부장 쪽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인영 씨든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한쪽에서 먼저 판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진행되면 네. 한쪽에서 만약에 내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다음에 재판을 내리는 지부장이든 이부장이든 앞에 판결을 아마 주목하고 따라갈 거야, 논리를. 왜 동료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다면 네. 차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전혀 판결 결과를 예단하고 불안에 떨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돼요. 그 예. 발상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께서는 그 정보위원장으로서 국가기밀과 안보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데요. 네네. 그 올해 알려진 것만 해도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9건이나 된다. 이렇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요. 이미 그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이 좀 마련될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우리 형법에 보면 간첩죄라는 게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네. 자 이렇게 적국을 그 적국은 뭐냐 국가보안법상 우리 적국은 북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국 국적자, 일본 국적자, 미국 국적자가 우리 군사시설에 대한 정탐을 시도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약해요. 간첩죄가 적용 안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간첩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네. 북한 국적인이 아니라면 그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뭐 유튜브로 촬영을 했다더라 국정원을 촬영했다더라 어디 부산에 있는 함대 사령부의 잠수함을 항공모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첩죄를 바꾸자. 간첩죄가 적어도 외국을 거기서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네. 좀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저희들은 당연히 찬성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첩죄 조항을 빨리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최한 경남 창원 집회에 이제 최근에 참석을 하셨는데 의원님 그 지역구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의원님의 발언이 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기득권자들의 대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의 진위가 뭐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듣고 싶고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 한 해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아니 이제 지금 한국 정치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로소득 정치라는 말이 불로소득.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표가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상대방이 실수해서 내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네. 지금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보면 정부 하는 걸 보면 이 항소 포기다 김현지 씨 문제다 무슨 경제 문제다 뭐 한미 통상협상 결과다 많은 어떻게 보면 최민희 우리 과방위원장 건까지 있는데 지지율이 우리가 야당이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야당이 이 대목이 뭐냐 하는 저희 지점을 좀 주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12월 3일이 1년 전의 일이라고. 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일 먹고 살기 바쁘고 한데 정치권만 여당은 야당을 향해서 아직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우리 당의 일부 또 지도부도 완전하게 잊고 있던 걸 다시 한번 해서 체제 전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답답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좀 더 밀착해줘야 네. 이 정부도 긴장한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부가 돈을 푸는 문제, 재정 확대 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악영향이라든지 또 기업을 저렇게 올가면은 법안들이 결국은 경제 우리 활력을 잠식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이런 걸 따복따복 이야기해서 우리 편으로 적어도 야당이 믿음직하다는 그런 걸 전치해 와야 된다는 제 생각을 이야기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지역이 특히 경남이니까 경남 네. 지역은 우리 당 지지율이 높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기득권
지역의 유지들 위주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네. 좀 지역의 유지들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네네. 뭐 여당도 우리가 공개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파워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을 모시고 여러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